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영입니다. 요새 길에 보면 이렇게 생긴 택시 보셨나요? 오, 뭐야 저거? 저 멋있는 택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약간 이상합니다. 아니, 소나타 나온 지 한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소나타 택시 왜 그전엔 없었고 이제야 나오게 되는 건가? 지금 인기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소나타 택시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지금 주문하면 12개월 지나야지 받을 수 있대요. 지금 주문하면 내년 7월에나 받는 거지. 게다가 요즘 포터, 봉고 이런 트럭들도 디젤이 단종됐습니다. 그러면서 다 LPG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인지 요즘 LPG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LPG가 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를 끄는 건지 살펴보고요. 소나타, 이게 놀랍게도 중국에서 수입한 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나타하고는 은근히 다른 점도 있다는데 오늘은 이 현대 소나타 택시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라는 말이 이제 지겹죠. 너무 많이 나왔어.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까지 조정됐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요, 기존의 25%에서 20%로, 경유나 LPG의 인하율은 기존의 37%던 게 30%로 조정됐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는 리터당 615원이던 것이 656원으로 41원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냐면 유류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의 유류세라는 건 퍼센트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1리터에 615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이것이 1리터에 656원의 세금을 내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상승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7월 5일이거든요. 7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에 추이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꺾이네. 6월 30일에는 전국 평균 1671원이던 것이 쭉쭉 올라서 1696원까지. 그러니까 한 20원 오른 겁니다. 아니, 근데 41원 오른다며요? 왜 20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도 통에 들어있는 기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받기 전에는 굳이 올릴 필요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지 않았죠. 원래는 주유소 사장님들이 세금 올랐다 그러면 우리 바로 올려, 이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올릴 때는 바로 올리고 내릴 때는 기름 저장통에 들어있는 이 기름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격 인하 아직 반영 안 됐어요,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천천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적어도 20원 정도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LPG는 조금 특이해요. 지금 LPG 그래프를 보면 뭐야 이거, LPG 그래프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죠? 지금 7월 1일 세금 올랐을 때 이때 한번 반짝 오르더니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휘발유, 경유 많이 오른다는데 LPG는 상대적으로 10원 남짓밖에 오르지 않네요. 이렇게 유류세 인하가 적어지는데도 변동폭이 적어서 이런 것들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 LPG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네. 아무래도 LPG는 공급처가 정해져 있고 이 공급선에서 세금이 올라간 만큼을 우리가 좀 반영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LPG는 상대적으로 이 유가의 변동이 기름값처럼 막 오르내리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좀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LPG를 교통수단으로 쓰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없습니다. 이원 LPG 충전소 같은 거 보면 외국인들이 딱 물어봅니다. 저건 뭡니까? 저건 자동차에 LPG 넣는 충전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동차가 LPG로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정도로 한국이 앞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보면서 많이 놀라죠. 친환경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친환경,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프랑스 기사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미역, 김 같은 해조류를 먹는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안 먹고 굳이 친환경으로 쌀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쌀을 먹어. 일단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는 해조류까지 먹어. 그 징그러운 걸 어떻게 먹어? 먹기 싫은 걸 막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 역시 지구를 살리는 거군요. 야, 한국인들 대단하십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나옵니다. 일단 소, 돼지 이런 건 이산화탄소 막 내뿜잖아요. 메탄가스 막 나옵니다. 근데 해조류는 육지 채소보다 20배 정도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먹기 싫은 해조류까지 먹으면서 지구를 살리는구나, 한국을 배웁시다, 이런 기사들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지구를 살리려는 거였나? 맛있어서 먹었잖아. 게다가 유럽인들 또 놀라는 거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택시가 전부 LPG로 운행한다면서요? 친환경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나? 이럽니다. 맞죠? 친환경을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LPG 어디서 나옵니까? 땅 파서 나오죠. 땅 파서 이렇게 원유를 채굴해서 원유에서 나옵니다. 원유에서 휘발유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분별 증류라는 거 있죠. 뭐 중학교 때 실험 시간에 어지간한 분들 하시죠.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겁니다. 서서히 올리다 보면 처음에 나오는 걸 증류해서 나오는 게 가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휘발유, 나프타 나오고 등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증류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까지 나와요. 우리 도로에 깔린 그 아스팔트 맞습니다. 그거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석유가 없으면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그때 처음 나오는 거, 그 처음 나오는 그 가스를 증류한 게 바로 LPG입니다. 이거 원래는 그냥 버리는 거였어요. 왜 버려? 그걸 써야지. 그리고 사실 가스는 땅에서 캘 때도 나옵니다. 석유 시추할 때 시추공 보면 위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그 불 뭡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그 불을 태워버리는 거야. 아니, 석유는 캐서 팔면 되는데 가스는 그걸 어디다 써? 이러면서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은 아니 그걸 왜 버립니까? 그걸 써야죠. 이러면서 그거를 또 쓰겠다는 거죠. 석유에서 나온 이 LPG는 포터본고 같은 이런 화물 트럭에도 쓰고요. 승용차도 이제 LPG가 자율화돼서 승용차에도 LPG를 자유롭게 쓰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게다가 우리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충전소 있잖아. LPG차 충분히 보급됐잖아. LPG 기술도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LPG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LPG 친환경에 대해서 앞장섰는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LPG 택시 시장 보면 택시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한 대도 없었어요. SM5, SM6 택시는 단종됐습니다. K5 단종됐어요. 그러고서 소나타 유일하게 있었는데, 소나타도 작년 7월에 단종시키면서 LPG 중형 택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사들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아니, 택시하면 중형차인데 중형 LPG 택시를 안 판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랜저나 K8이 있지만 그걸 사라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전기차 너무 비싸서 우린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깜짝 놀랄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중국에 팔고 있는 소나타, 이걸 한국에 수입해서 그걸 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였나? 중국차를 한국에 수입해서 팔아도 되는 거였어요. 이 중국산 소나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아니, 중국에서 소나타 수입한다고 할 때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고 형편없는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LF 소나타보다 오히려 조금 더 못한 거, 그런 거 수입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웬걸, 단종된 LF 소나타보다 훨씬 멋지게 생긴 DN8 소나타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기존 DN8이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DN8이에요.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거, 이거 람보르기니 닮았다 이러면서 와 했던 그 차가 택시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DN8이었는데 중국에서 수입된 차는 DN8C라고 해서 중국용 모델이고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 파는 건 이렇게 생기고 중국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똑같네. 디자인만 봤을 땐 우리나라 최신 소나타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물론 이 내부의 프레임을 보면 국산은 이렇게 빨간색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성에 더 신경 썼다. 중국산은 이래요.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한 부분이 조금 적죠. 초고장력 강이라는 건 부품 회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뼈대는 어쨌든 좀 다르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 우선 사이즈가 좀 다르죠. 이 중국산 모델을 보면 휠 베이스가 35mm 정도 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건가? 기존 뉴라이드 택시, 이 LF 택시에 비해서는 휠 베이스가 무려 70mm 더 깁니다. 70mm면 상당한 거예요. 차급을 달리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휠베이스는 소나타보단 그랜저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신형 그랜저하고 비교해도 휠베이스가 단 20mm 차이예요. 이렇게 되면 그랜저 사느니 신형 소나타 살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여기 소나타 택시를 보면 본배 형태도 기존 LF하고 다릅니다. 기존 LF엔 이렇게 생긴 본배가 들어가서 트렁크 공간이 작았죠.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공항 갈 때 택시 타면 캐리어 2개가 안 들어가요. 캐리어 하나 들어가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막 조수석에다 싣고 막 난리였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휠체어 같은 거, 휠체어를 트렁크에 실으면 트렁크가 안 닫혀서 트렁크를 열고 가고 끈으로 묶고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리고 택시 표시등도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건 옵션이고 이거 장착한 사람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생긴 것도 예쁘고 옆에 프로젝터로 이렇게 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상황에서 여기서 바닥에다가 이런 걸 비춰준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좀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걸 달면 택시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 택시 운전사들은 이걸 선택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건 옵션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천장에다 구멍을 뚫고 이 택시등을 박았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끼우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걸 천장을 뚫지 않고 옆을 끼우게 되니까 택시로 충분히 운행하고 나서 이걸 나중에 되팔 때 그 천장에 구멍이 없으니까 잔존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진 않겠죠? 택시 운행 기록이 남는데 그걸 자가용으로 선뜻 사는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수십만 킬로 탄 건데 그게 천장이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에 따라서 이건 안 뚫려 있으니까 돈 더 드릴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선택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12.3인치 내비게이션, 요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내비게이션도 CCNC 기반이에요. 최신 내비게이션, 자동 OTA 업데이트도 되고 기능들도 다 최신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요게 기본으로 들어오고요. 스마트 트렁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전동식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동식은 아니고 가까이 가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뿅 하고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요. 스프링 힘으로 열리는 거니까 닫을 땐 내가 닫아줘야지. 그리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갑니다. 이게 다 기본이에요. 야, 기존에 있었던 LF 소나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차 나오고 나니까 택시 업계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요즘 길에서 보면 이 소나타 택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4월 중순부터 지금 이 차를 팔기 시작했는데 6월까지 무려 5,100대가 팔렸습니다. 판매가가 2,480만 원이라고 해요. 간이과세자나 면세 개인 택시 기준으로는 2,254만 원부터. 2,200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트림이 뭐 옵션으로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일 트림으로 하나만 나오는데요. 기존 뉴라이즈 택시는 2,065만 원부터 2,600만 원까지 이런 폭이 좀 넓었는데요. 시작 가격 기준으로는 400만 원 정도 오르긴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옵션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옵션 대비해서는 가격이 높은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스마트 센스, 통풍 시트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다 넣더라도 2,582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저는 통풍 시트는 뭐 그렇다 치는데 스마트 센스는 택시 기사님들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에는 긴급 제동 같은 것은 기본으로 들어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운행하시다 보면 시내에서 너무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필요할 때 한 번씩 스마트 센스로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놓으면 그럼 앞차 알아서 슬슬슬 따라가고 핸들도 자동으로 돌려주거든요. 가끔 택시 타다 보면 택시 운전 기사님들 중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키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작동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차를 좀 믿으셔도 돼요. 정말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쭉 달리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이런 상황은 안 되죠. 그런 상황은 안 되지만 막히는 길에선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안전해요. 훨씬 더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객들도 울컥거리는 거 없다고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꼭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뭐 옵션 다 넣어도 2,580만원 요 정도라면 괜찮네 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택시보다는 1,000만원 이상 저렴하니까. SUV 택시들도 많은데 SUV 택시하고 비교해도 한 500만원 이상 더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승차감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차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어째서 중국산이라고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가격표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소나타 택시는 북경현대기차 유한공사가 중국에서 제작하여 현대자동차가 수입 판매하는 차량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북경현대기차 유한공사, 이게 뭐 기차회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자동차란 뜻이고요. 북경현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북경에 있는 현대차 같은 느낌이죠. 뭐 람보르기니 서울 이러면 서울에 있는 람보르기니잖아요. BMW 코리아 이러면 한국에 있는 BMW잖아. 근데 북경현대는 북경에 있는 현대차가 아닙니다. 북경이라는 게 회사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걸 대입한다면 현대 BMW 이런 식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 현대라고 해서 베이징 자동차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50대 50을 합자해서 만든 회사를 북경현대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 생긴 건 현대차지만 반은 중국 브랜드가 만든 자동차란 얘기죠.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한 50% 현대차, 이 차를 갑자기 왜 가져오게 됐나? 왜냐하면 베이징 현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현대차 판매량을 보면 2016년까지 114만 대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45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현대차가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반토막 이상이 한 번에 나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이 이 정도면 공장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단의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죠. 먼저 베이징 자동차의 브랜드 아크폭스를 여기서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위탁 생산이죠.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 자동차가 우리 새로운 자동차 있는데 이거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대현대가. 게다가 거기 한술 더 떠서 소나타, 이거 중국에서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국에다 팔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경제뉴스, 국제뉴스 보시면 중국이 수요 부진, 과잉 생산이 있다, 그래서 수출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작년 기준 베이징 현대가 24만 대 수준이거든요. 아니 24만 대면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공장 하나 팔고 2개 팔고 3개까지 팔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 하나 돌리는데도 24만 대면 부족합니다. 베이징 현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중국 내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현대 엠블럼을 붙여서 한국에다 팔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현대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사실 기존 국산차 업계를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현대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차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이걸 판다. 사실 이건 기존의 노사 문제 때문에 원래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노사단체협약을 보면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은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현대차에서는 단종된 차는 협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소나타 단종된 차가 아니고 이건 신형이잖아요. 아니 현대차는 이게 소나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나타 택시가 단종됐고 요거는 택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단종된 게 맞잖아 라면서 갖고 오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K5도 택시 단종했으니까 이거 뭐 중국에서 가져오면 되겠네. 아니 뭐 다 중국산 가져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어른들의 상황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일단은 환영입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중국산이든 어느 나라산이든 뭐든 그냥 다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있는 거 다 수출하고 국제무역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소비자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브랜드도 현대기아만 있으라는 법 없죠. 다양한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면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소나타 제출 시 대성공에 고무된 것은 현대차뿐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같은 입장이에요. 뭐야, 택시 시장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였네? 기아도 나섰습니다. 기아도 당연히 다시 K5 택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2021년에 단종됐는데 3년 만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택시로 운영되는 K5는 화성 공장에서 생산되고 기존의 렌터카 모델을 그대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단가가 맞을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지금 단가가 너무 싸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K5 렌터카는 가격이 2,435만원. 야 뭐야 이거, 중국산 소나타 택시보다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물론 2,435만원이다 이 옵션은 소나타 택시보다 옵션이 덜 들어가요. 근데 택시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옵션보다는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나름대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르노 코리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르노 코리아도 SM6 LPE 택시 모델을 어쨌든 다시 내놓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왔네요.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 네, 포터, 봉고, 택시까지 LPG 차량들이 속속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 이거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지구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 전기차로 바로 전환할 수 없다면 당연히 LPG 같은 이런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차선책까지 고려돼야 되겠죠. 고유가 시대에 가장 걸맞는 연료기도 하고 자동차 연료가 다양해졌을 때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그만큼 잘 적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런 LPG 자동차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LPG 차들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텔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